주산전화 바닥선에서 턴어라운드. 안녕하세요, 주식광수 유튜버 밑단도 먹었답니다. 저 카카오뱅크 37,100원에 대한 부분, 대바닥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올라와주는, 그래서 카카오뱅크만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따박따박 돈 잘 버니까. 그래서 상장 초 너무 기대가 컸다. 뭐 저 기대가 커서 상관없습니다. 왜? 앞으로 돈 잘 버니까. 그럼 결국엔 장기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가지면 실망이 크죠. 그래서 뭐든지 인생에서도 뭐 행복한 일,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 요즘에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행복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들떠서 요지 부동하면 안 된다. 이런 점. 행복한 일이 있으면 잔잔한 행복으로 잔잔한 행복으로 느끼면서 다가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행을 대비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제가 좀 최근에 느꼈던.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일 있으면 너무 막 기뻐하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어떤 작용이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조금 안 좋은 일 있으면 데미지가 굉장히 크죠. 근데 좋아하는 일이 막 있어도 잔잔하게 이렇게 잔잔한 물결처럼 잔잔하게 좋아하면 좀 약간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 듭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자, 뭐 아무튼 뭐 기대감이 조금 기대감을 얘기하다가 뭐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뭐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상장 초기에 주가가 94,000원까지 거래되면서 공모가의 2.6배에 상승했었던, 그래서 그렇듯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배경은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의 과도한 프리미엄 적용과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대면과 무점포 특성에 뛰어난 비용 효율성 기대가 높은 경쟁력으로 작용한, 그래서 낮은 판관 비율에 따라서 상대적 이익금, 예금과 대출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수반하게 되고 다시 성장 유인으로 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레거시 유료 등이 배제된 완전히 새로운 은행이라는 점도 강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그런 점.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당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인허가 초기 업무 범위의 건전성,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 규제 등도 최소화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도 결국 감독 당국의 정책 영향을 받는 은행으로서 규제 리스크에서 완전히 이렇게 자유롭기 어렵다는, 이러한 점에서 극명하게 확인돼서 작년부터 시행됐던 감독 당국의 가격 부채 억제를 구민권의 총량제로 도입하는 이런 어떤 점. 그래서 은행 자체적인 성장 여력이 매우 높다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외생 변수에 의해서 성장에 언제든지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감했다. 그래서 기존 은행 대비 높은 성장성이 카카오뱅크의 주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만큼 투자자에게 정서상 실망감이 배가 됐을 것이다. 뭐 약간 좀 그런 마음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올라올 걸 알기 때문에. 해서 급격한 금리 상승에도 주가가 오히려 부담. 또 금리 상승은 우리에게 수혜가 좀 되는데 또 너무 좀 급격한, 이 급격한 장본인 누굴까요? 이 급격한 조급한 파월, 이 파월 반성해야. 그래서 자, 파월이 취임 오래 해먹네. 나 오래 해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보면. 그러니까 고인물이 되죠, 오래 해먹는 거 보면. 그래서 자, 아무튼 그 일차적 순이자 마진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카카오뱅크는 높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존 은행들과 비교해 어려울 만큼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는데 전 세계적인 성장주 주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카카오뱅크도 멀티플 하락에 압력을 받고 있는 이런 점에서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 사업의 특성상 이자 이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재의 이익 구조에서 벗어나 비이자 구조에서 갈목화하는 성장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금융 관련 상품만을 다루는 수준을 벗어나는 사업 확장성을 보여줘야 하는 이런 점. 이 부분에서 카카오뱅크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자 좋습니다. 보면 결국에는 이 안드레 코스토라니가 이 대단한 형입니다. 이 안드레 코스토라니 연들아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의 된 이탈리아의 자동차 회사 이소타 프라치니 주식을 150 릴라에 매수 후 1,500 릴라에 매도했고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의 국채를 매수해서 140배. 야, 국채 이게 어떻게 국채 140배의 시세 차익을 얻음. 옛 러시아 제국 국채를 매수해서 60배. 뭐 어떤 데는 6,000배라고 하던데 6,000%를 잘못한 건가? 하여튼 60배의 시세 차익을 얻음. 이런 부분, 야 대단하죠. 보면 현들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보면 열심히 하면 되지. 보면 그래서 이 결국에는 공포 속에서 샀다는 거죠. 이탈리아 자동차도 150릴라에서 1,500 한 10배 넘고 팔았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국채 매수에서 140배의 시세 차익으로 이런 어떤 부분 결국에는 공포 속에서 가격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러시아 사태로 그 루브라가 급락했을 때 오히려 더 뭐 살 수 있었던 루브라 많이 올라왔죠 보면. 근데 사기에는 너무 이게 그 푸틴이 싫으니까 푸틴의 어떤 전쟁 자금을 댄다는 느낌이죠. 국채를 산다는 거. 근데 투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냥 투자는 투자고 어떤 인류애적인 마음은 인류애적인 마음이다.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루브라 요즘에 어떻게인지 모르겠네요. 보면 그래서 자 보면 미 재무부 루브라 채권 상환할 것이다. 그래서 자 러시아 부총리 러시아 가스 구매 외국인 기업 절반 루브라 계좌를 개설하는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루브라도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좀 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포 속에서 모아가는 거죠. 카카오뱅크 오히려도 저점에서 공포 속에서 오히려 더 모아가는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쭉 떡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